안녕하세요. 오반바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분양, 그리고 경기권 분양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이 혼재해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분양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계속적인 어떤 고분양가 농축 상태, 이건 핵폭발하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고, 지금 상반기에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 이마에 딱 붙이고 나오는 공공분양 단지가 있어서 이런 어떤 우회로 틈새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그리고 고척 프루지오 힐스테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경기권에서는 동탄 포레파크 자이언프루지오, 그리고 동탄 꿈의 숲 자이언 대시양이 나오게 됩니다. 양극입니다. 민간 분양은 민간 분양대로 분양가 엄청나게 달리기 시작했고, 공공 분양은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양가 수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적정선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접근성이 있는 가격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는 대규모 단지죠.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5일 제곱이 9억 7천, 거의 20평대가 10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5구제곱이 11억, 74제곱이 13억, 최고가는 13억 8천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84제곱 이전에 모든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지금 압박감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서울 신축이 계속적으로 분양가를 높여버리면 이후에 주변 시세가 상당히 좀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고점에 잘못 물리면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분양가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483세대를 일반 분양에 풀어놨습니다. 한 500세대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조금은 애매한 그런 입지라고 하지만 또 주변에 교통호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쟁률은 찍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은평구 지금 대조동 집값 실거래가는 거의 5억대로 내려선, 20평대가 5억대니까 지금 여기 20평대가 지금 얼마야? 9억 7천, 10억 정도니까 거의 2배 정도 뻥을 튀겨가지고 지금 분양가를 내놓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비강남권에서 적용이 됐을 때는 이와 반대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주변 시세는 10억이었는데 분양가가 5억이었어. 근데 요즘 들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비강남권도 완전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반대로 된, 5구제곱이 10억이 나오면 주변 시세는 5억이 돼버리는, 이미 앞으로 올라갈 그런 단계를 다 선점한 채 분양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주변에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역시도 30평대가 지금 10억인데 여기는 20평대가 10억이니까 이거 서울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가정하에서 산다면 그래도 몇 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당장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점의 분양가는 좀 고려할 그런 어떤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단지는 아주 견실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남동, 남서 방향으로 단지가 잘 자리 잡고 있고요. 평면도 역시도 가장 기본적인 5구A 모습, 그리고 74A도 5구A하고 비슷한 모습 가지고 있죠. 조금 심심하다 싶은 그런 어떤 평면 모습이고요. 5구B 역시는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74B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여기 교통환경이 불광역이 좀 가까운 편인데, 일단 주변에 교통호재가 이 GTX-A가 지나가는 연신내역과의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가를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은평구 대조동이 그렇게 서울의 어떤 핵심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입지를 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TX라는 호재를 동반해서 분양가를 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양가 면에 있어서 소형평수 20평대도 10억 정도 나오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특별 공급이 19일부터 시작돼서 1순위, 2순위, 20, 21일 상간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민간 분양가가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딱 붙어 있는 공공 분양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동탄에서 나오는 동탄 포레파크 자이언트 푸르지오, 이 국민 평형이죠. 1121세대, 뭐 어마무시한 공급 규모입니다. 그만큼 여기 서울, 경기, 인천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당첨 비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어떤 이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푸르지오 전형적인 로고가 딱 박혀 있는 그런 단지를 할 수 있겠고, 제일 중요한 게 분양가죠. 84제곱이 5억 8천대. 그러니까 지금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서울에서 분양하는 신축 단지와는 거의 절반에 이르는 그런 어떤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4A가 5억 8천, 그리고 84C가 5억 9천 선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민영은 403세대로 분양을 하게 되겠고요. 일단 뭐 동탄은 화성시에 소속된 행정구역 아닙니까? 대체로 동탄 린스트라우스도 뭐 21억에서 13억까지 빠지고 있고요. 동탄역 시범도 역시 뭐 17억에서 12억 정도로 빠지는 추세. 동탄 더 레이크 팰리스 역시도 12억에서 8억 정도. 굉장히 빠지는 폭이 두 달 상간에 커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GTX의 어떤 이 이용객 수가 뭐 그리 많지 않아서 좀 쾌적한 어떤 교통 이용이 가능한 그런 어떤 소문도 좀 번지고 있는데, 일단은 동탄은 삼성의 업황의 그 어떤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집값 추이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는 이 트램이 일단 개통이 되기 때문에 동탄역과의 어떤 접근성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전체권은 뭐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 두 달 상간에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수위들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국민형은 97제곱, 그러니까 중대형 평수로 갑니다. 97A가 6억 7천, 142제곱이 거의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어떤 분양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분양단지 치고는 뭐 대형 평수가 10억 정도면 그래도 좀 비싸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지 배치도는 뭐 아주 참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뭐 이 푸르지오 자체가 평면도가 좀 잘 나오는 편 아닙니까? 그래서 84A가 굉장히 좀 이 넓은 중대형에 가까운 어떤 느낌적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알파룸까지 들어가 있고 드레스룸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97A 역시도 굉장히 뭐 넓은 어떤 평면 구성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레스룸 방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142P는 뭐 펜트하우스 개념이니까 뭐 여기는 뭐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208역 다층인데 트램역이 개통이 되면 동탄역과의 접근성이 상당 부분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일단 특별 공급이 19일부터 21일까지 이 청약 접수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탄 꿈의 숲 자연앤대시양,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가 딱 박혀있는 공공분양단지인데 공급 규모가 1170세대. 여기도 뭐 어마무시하죠. 일단 그래서 동탄 쪽으로 우회하기 좋은 이 공급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분상제 지역 아파트, 특별히 뭐 트램이 연결되는 이 접근성을 가진 아파트 치고는 굉장히 공급 규모가 좋아서 아마 마지막 공급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시양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단지가 아주 참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대시양은 74제곱이 4억대입니다. 비교적 그래도 압박감을 좀 덜 느낄 수 있는 분양가라고 볼 수가 있고, 84제곱 역시도 5억 4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단지 배치도 역시도 남동, 남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4A, 여기도 뭐 드레스룸이 뭐 74제곱임에도 불구하고 좀 넓게 포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4A는 알파룸이 또 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확실히 서울하고 이 평면 구성이 이 땅값 차이가 워낙에 크니까 그래도 동탄 쪽은 좀 넉넉하게 평면이 나오는 편이다. 그러니까 평면 구성도가 굉장히 좀 쾌적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침실은 3개로 구성이 된, 일단 뭐 알파룸이 있으니까 이게 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침실로 쓴다면 방이 4개로 또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84A1 역시도 굉장히 좋은 평면도 가지고 있죠. 팬트리 역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 동탄 208역 동탄 트램 1호선과 좀 접근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조금 뭐랄까 아까 자이언 푸르지오보다는 접근성은 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자이언 푸르지오보다 분양가가
좀 적게 나온 그런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분상제 가격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분양 일정은 5월 19일부터 시작해서 5월 21일까지 마감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분상제 아파트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금리 부분이 가장 급선무 아닙니까? 시중은행들이 뭐 이 예대 마진 금리 때문에 역대 최대의 어떤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뭐 1분기 순이익이 1374억. 1분기입니다. 1분기. 1년이 아니라. 야, 이거 어마무시하죠. 그래도 카카오뱅크는 비이자 수익 비중이 36%에 달하는데 수신잔액 60조 원 돌파는 인터넷 뱅크 치고는 뭐 엄청난 지금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IMF 철수 흑역사에 빗장 걸린 이 태국 금융시장을 카카오뱅크가 다시 뚫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뭐 태국의 가상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그동안 뭐 IMF 금융위기 시기에 한국계 은행들이 철수했던 그런 어떤 굴욕들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어떤 도전도 좀 엿보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카카오뱅크는 국민 절반 이상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545만 명. 어마무시하죠. 뭐 거의 문어발식 확장력으로 지금 금융권에 엄청난 지금 시중은행 외에 인터넷 은행으로서는 뭐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고 카카오뱅크가 주담대 금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보다 0.2%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상하는 그런 추이로 가고 있고 전월세 대출도 뭐 0.3% 지금 인상하는 추이로 가고 있어서 왜 우리가 공공분양,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집중해야 하느냐? 초기 비용, 진입 비용이 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고금리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고점에 아파트값 잘못 물리면 이 고금리 고스란히 일생토록 내가 감당해야 된 그런 어떤 엄청난 맷돌 갈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고육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인터넷 방크조차도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판에 시중은행도 역시 이후에 지금 뭐 가상금리 내려서 주담대 금리를 좀 내린다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여러모로 금리 상황은 상당히 안개전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무순위 줍줍에 우리가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고독 롯데캐슬 베네루체 결국 뭐 서울의 롯데캐슬 하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어떤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 거의 뭐 10억 로또라고 말할 정도로 초기 분양가가 5억대 지금 한 15억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는 그런 아파트죠. 무순위 청약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서울의 롯데캐슬 하면 일단 뭐 먹고 들어가는 또 면이 없잖아. 심리적인 어떤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상하게. 굉장히 롯데캐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5구제곱이 거의 뭐 5억대 그리고 84제곱이 6억 7억대로 나왔었는데 지금 시세가 거의 뭐 매물이 15억 16억대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는 6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가 뭐 전세보증금으로 쳐낼 수 있는 뭐 아주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H자의 개포 역시도 여기도 뭐 무순위가 나올 것으로 5월 달에 예상 중에 있는데 이게 63제곱이 당시에 11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 개포동에서 63제곱이 11억 보통 한 20억 넘는 추이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죠. 이게 무순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DH자의 개포가 2021년에 입주를 마쳤는데 지금 20평대가 11억이었는데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추세가 지금 거의 30억이 가깝습니다. 15억, 16억 정도의 시세 방어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전월세만 해도 거의 13억에 가까워. 그러니까 뭐 충분히 또 무순위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충분히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에서 쏟아지는 민간 분양가는 좀 조심하시라. 대신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하게 붙어있는 공공분양은 주목하시라. 지금 두 군데 나왔잖아요. 여기는 꼭 기회를 한번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핵심 입지에 나오는 롯데캐슬과 DH자의 개포 같은 경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무순위 아닙니까? 뭐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무순위인데 이렇게 지금 5월 달에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좀 잘 준비하셔서 한 발 한 발 전진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확실하게 공략해야 될 대상이고요. 지금 뭐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공공임대 그리고 공공분양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확대 정책으로 나갈 가능성 높습니다. 워낙에 지금 민간 분양가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거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조금은 좀 숨을 죽이고 구축 타이밍, 그러니까 저점으로 좀 내려오는 시점 좀 잡으시고요. 일반적으로 이 임대 환경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안정적인 시스템 잘 구축하시면서 기회를 엿보신다면 골든타임 분명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북극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